안녕하세요. 소리향기입니다. 오늘의 낭독은 사카이 준코 작가의 아무래도 아이는 괜찮습니다 라는 에세이입니다. 작가는 이 글에서 아이를 귀중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물론 손주를 손꼽아 기다리는 할머니의 심정부터 혼자 살며 혼자 죽기 안전한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까지 담겨있는 아주 솔직한 글입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작가가 연상되는 여인과 고양이의 일러스트 또한 아주 매력적이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아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난 아이가 너무 좋아. 이런 말을 하는 친구를 볼 때마다 너도 아직 애야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물론 친구가 말한 아이는 자신보다 어린 아이입니다. 장래의 꿈을 물으면 유치원 선생님이나 부모라고 대답했으니까요. 당시에는 보육사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더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세상에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처럼 어릴 때부터 꼬마가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좋아하는 부류에 속합니다. 그런 여성들은 확실히 학급 안에서도 누나처럼 굴고 또래 집단 안에서도 나이 어린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나서서 맡죠.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편합니다. 좀 귀엽게 표현하면 응석바지형이고 차갑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좀 강한 편이죠. 막내라서 그럴까요? 아무튼 저는 어째서 사람들이 연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아이를 좋아한 사람은 커서도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아이는 최대한 셋은 낳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하고 말았습니다. 생애 봄날에 있는 고등학생이 더욱이 놀라운 청춘 시절을 눈앞에 둔 나이에 아이 셋이라는 말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처럼 저는 아이에 대해선 별 관심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친구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어서 말입니다. 갓난아이일 때는 여러 부위를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만지거나 내내 귀엽다를 연발하는 것으로 대충 때웁니다. 하지만 아이가 말을 알아듣는 나이가 되면 제가 아이를 다룰 줄 모른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편 어릴 때부터 아이를 좋아한다고 공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이라도 아주 능숙하게 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이를 어르거나 같이 놀아주면 아이도 아주 좋아합니다. 나로 말하자면 시도해보긴 하지만 아무래도 부끄럽습니다. 아이를 싫어하면서도 착한 척을 하느라 억지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면 어떻게 하지? 아니야, 당연히 들키겠지. 그럼 그때 나름 열심히 노력하네 정도로 생각해 줄까? 등등의 생각으로 긴장하고 맙니다.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여고생들에게 갓난아이를 접하게 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성 본능을 자극해 아이란 귀여운 것이라고 가르치려는 것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갓난아이라는 생물을 거의 접촉해보지 못하고 살아와서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친구의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웠으니까요.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어떻든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아합니다. 그 점도 제겐 놀라웠습니다. 애교가 있든 없든 얼굴이 예쁘든 못생겼든
이 착한 사람들은 아이를 평등하게 사랑합니다. 반면 저는 귀여운 아이만 귀엽게 봅니다. 외모나 태도가 사랑스럽고 제게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와는 거리를 둡니다. 친했던 친구들과 20대 후반부터 점차 멀어졌습니다. 주로 결혼해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죠. 아이가 있는 친구들과는 생활 시간대가 달라 이전처럼 쉽게 만날 수 없는 것이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또 그 친구들은 머릿속에 육아로만 가득 차 있어 나 혹은 일로 머릿속이 복잡한 저와는 그다지 나눌 얘기가 없었습니다. 소원해진 또 다른 원인은 아이를 싫어하는 저의 성격에 있습니다. 아이를 좋아했다면 친구 집에 가서 아이와 놀아주면서 친구와 계속 우정을 쌓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어른의 세계에서 어른들과 얘기하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우습죠.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낳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제 경우는 아이가 싫어서 낳지 않은 비교적 행복한 부류에 속하는데 친구 중에는 그냥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낳고야 말았어. 나는 아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내 아이는 그런대로 귀엽지만 아이의 친구는 전혀 귀엽지 않아. 그래서 아이 친구가 집에 놀러 오는 게 너무 싫어. 그런데 이런 말을 다른 엄마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라고도 말하는 게 아닙니까? 반대로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도 낳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을 못해서죠. 일본에서는 보통 결혼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소개팅 자리에서 저는 정말 아이들이 좋아요 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한 여성은 늘 있습니다. 그 표정에 다정한 사람이라며 호감을 품을 남성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20대 초반까지일 것 같습니다. 40대에 가까워진 여성이 아이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아이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오해할지 모릅니다. 즉 상대 남성은 조금만 사귀면 바로 결혼하자고 하겠는걸 하며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결혼 상대자를 기다리다 지쳐 자신의 난자를 동결해두는 여성도 있습니다. 미혼모가 되는 이들도 있고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아이를 낳으려면 우선 결혼이라는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념부터 옅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마흔이 되어갈 무렵 저한테 지금까지 없던 감정이 생겼습니다.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아이가 좋은 겁니다. 마침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그냥 아이가 아니라 조카입니다. 귀여울 수밖에 없죠. 조카여서 색다른 감정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나이라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에게 40살 전후는 출산이 가능한 마지막 시기입니다. 슬슬 하복부에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이라는 노랫소리가 들려올 나이죠. 아니야, 누구씨는 48에 낳았잖아. 걱정 마. 지인 중에 50대에 낳은 사람도 있어. 이런 말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도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죽어도 아이가 갖고 싶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과 재력을 쏟아부은 이들입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강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임신을 위해 그 정도 노력을 할까 생각하면 고개가 저어집니다. 하복부에서 들려오는 이별 노래와 함께 멀리 사라져가는 출산의 배를 향해 손은 이쪽에서 먼저 흔들었네 하고 말하고 싶은 저입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말의 모성 같은 것이 아이가 귀엽다는 생각을 하게 한 듯 합니다. 얼굴이 그냥 그렇고 시끄럽고 더러운 아이라도 말입니다. 여전히 모두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자 아이에 대한 감정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출산의 배는 이제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고 눈시울을 붉힐 정도로 아이를 귀여워했던 마음도 자연스레 소멸했습니다. 전차에서도 거리에서도 아이에게 가장 차가운 사람은 아이가 없는 여자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아이에게는 되도록 살갑게 대하지만 역시 귀여운 아이는 귀엽고 귀엽지 않은 아이는 귀엽지 않아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에 대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겠죠. 전철이나 버스에서 할머니들을 보면 아이들을 볼 때마다 활짝 웃으며 말을 겁니다. 저도 더 나이가 들면 그럴까요? 그 할머니들은 대부분 결혼해 아이를 낳고 아마 손자까지 두었을 겁니다. 즉, 그 여성들은 누군가의 할머니이죠. 그러나 우리 세대가 고령자가 되었을 때에는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고령 여성, 즉 할머니이긴 하지만 조모는 아닌 사람이 많을 겁니다. 고령 여성이라고 하면 자유로움이 넘치는 존재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에는 할머니 이미지도 상당히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아이가 싫을까요? 아니면 저보다 더는 나이 많은 사람이 없는 나이가 되면 저도 어린 사람을 적당히 잘 다루게 될까요? 할머니가 되어서도 아이가 싫다면 억지로 좋아하는 척 하지 말고 심술쟁이 할머니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하세가와 마츠고 씨의 만화 심술쟁이 할머니를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은 주인공 할머니가 자식을 셋이나 낳았네요. 당연히 손자도 있는 행복한 할머니.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심술쟁이 조모이지 지나가는 생면부지의 할머니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결혼한 적도 없고 아이도 없고 손주도 없는 할머니가 지독하게 심술을 부리면 그저 불쌍한 노파가 되는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